관이 어떻게 민을 조정하고 짜고 통제하고 이런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싸워야 돼요. 프로젝트 비용을 줄 때 이걸 민이 스스로 그 예산을 민한테 줄 때는 꿀렁꿀렁하게 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걔네들이 딱 승자하고 앞으로 다 짜줘요. 그러면 죽는 작업이야.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는 해보니까 저는 왜 자꾸 나 같은 거를 밥만 먹으려고 하는지가 제일 그러니까 밥 주냐가 먼저 나와요. 그 돈으로 밥 먹을 수 있는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2,400에 30%를 밥값으로 쓸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 쓸 때 우리가 모아야지가 먼저 돼야 되는데 밥값으로 몇 프로 뺄 수 있는 30%를 일단 밥값 30% 빼라. 700원만 딱 빼놓고 더 안 준다고 이게 징징거리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밥 주냐? 밥 먹을 수 있냐? 워크숍 하면 밥 주냐? 밥을 먹여야지. 밥 먹어야지. 회의하다 말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회의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규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자, 김규성 어디서?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동대표도 해보고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시스템이 움직일 때는 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조례에 움직이고 전부 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의원들이 하죠.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구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일례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구가 25개구인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구조례가 4개인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한 4-5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조례가 없으면 민주시민교육을 못해요. 예산 집행이,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구마다 이제 그 주민자치와 민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봐라. 없다. 없으면 만들어라. 만들면 일단 예산이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그 선거 지금 총선 얘기했지만 구의원들이 그 주민자치회를 제일 무서워하는 게 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부름 맡은 친구들이 이제 구의원 많이들 하는데 능력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 조례를 만드는 사람을 바꿔서 우리의 입맛에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운동. 저는 이게 진짜 민의 운동이고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저희 민주시민교육하는 저희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자각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하나하나씩 바뀌어서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지 그냥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 제도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모입니까? 일단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 바꾸고자 하는 구의원들이 안 바꾸면 구의원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안 바뀌고 국회의원을 바꿔서 개정을 하든 개정이 안 되면 촛불 들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괜찮습니다. 자주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자연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런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첨부돼 있어요. 업무 준칙들이. 그걸 갖다가 일단 바꾸자고 주민자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구회에서 있잖아요. 무슨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준칙 같은 거 있잖아요. 운영규칙. 이걸 갖다가 바꾸자고 얘기하고 전부 다 그러다 구의원들한테 야 바꿔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찾아가 4명이 그러면 바꿔집니다. 잠깐 예. 우리 치원장에서 그런 거 안 했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작업들을 해야죠. 자, 봅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단체장이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건이 원활하다기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간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거리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민들 돼야 되지만 아까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말씀이 다른 게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이 토들이나 이런 사람이 잡고 있고 그러면 우리 최영수 지원관이나 주수정 지원관 같은 사람은 답답하게 이럴 데 없지. 거꾸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은 부천시에서 이제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청중들이 막 야유를 하고 막 질문을 하는데 막 그래요. 아니 왜 이러나 봤더니 그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밖에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 강북구에서 주민자치회 그 교육을 했는데 예비 교육을 했는데 그 지원관 뭐 단장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까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일부러 또 주민자치위원회 손 들어가지고 또 이 사람들 고생했다고 얘기 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놀란 게 아까 우리 김재훈 위원 얘기대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지금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난대요. 왜? 10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했는데 불러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주민자치위원도 있다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의식 수준은 낮을지 몰라도 봉사하고 헌신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끌어당기냐는 거고 토 갖고 해방 놀라는 놈들은 어떻게 고립시키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건 하기에는 아직 이제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이제 10시 1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정말 이 얘기 안 하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이제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입법인 같긴 한데 저희도 들어보면 주민자치하고 동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도 있고 주민자치하고 지원관하고 사이 안 좋은 데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는 동장님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좋으신 분이고 지원관도 굉장히 잘 되고 주무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당이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우리가 특수한 거구나. 왜냐면 이제 저희 조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경우들을 사실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하나 좀 힘들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가 없었다 하면 우리가 안 할 거냐. 예산 안 나오면 우리 안 할 거냐.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일을 하는 거는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각종 친목회도 만들고 모여서 어떤 사회적 결사를 하고 그런데 없어도 할 게 대표적으로 저는 3일 미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 판을 깔아주는 거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 역사 70년 쭉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혼자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이런 판이 깔아졌기 때문에 여기 하고 좀 부족한 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채워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칭찬하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 품같이 모여내고 따뜻하게 모여서 가고 싶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날 주민자치 이제 정기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주민자치회관 전부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하는지 문제가 됐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혹시 못 모이면 특히 의결 정족수가 안 되면 운영세칙을 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민자치회는 45명이에요. 근데 딱 모였는데 어제 전부 다 마스크 끼고 32명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감동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 모이기 싫은데 32명인데 저희가 평균 사실은 34명에서 5명이 계속 모이니까 보통 때 오는 것보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있냐면 사람들이 가고 싶다. 주민정기총회 가고 싶다. 마치 교인들이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 만들어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오늘 마스크도 안 쓰고 보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한 말씀만. 예. 제가 어디 가서 뭐 직접 민주주의 뉴스 막 내놓고 이렇게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비판 일변도로 가면 안 되고 뭔가 따스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정이 있다든지 그런 지향점 이런 거를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투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그 다음에 동지원관님들 다들 이렇게 역할이 지위도 있으시니까 글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기대합니다. 예,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주최 측이 의도가 있는 거죠. 주최 측이 직접 민주주의 뉴스나 뭐 3일 미래가 왜 이렇게 뭐 김밥에 귤까지 넣으면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고립돼 있는 것보다 그죠? 서로 의견 정보 교환하고 의견들 교환하고 서로 같이 힘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같이 활동하는. 그리고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뉴스가 굉장히 또 언론으로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플랫폼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고 궁극적으로 3.1 서울민회가 또 전국민회가 돼서 그래서 그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앞장서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김태희 이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민회 활동의 반성을 통해서 자치 활동의 기반을 중심으로 두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뉴스도 자꾸 그 학자분들의 글이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의 없는 직접 민주주의 같고 그래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되고 저희가 그 고려를 팍팍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그 재능 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아쉽지만 이걸로 좀 밤도 늦고 그랬으니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초청 세미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